알프스 대자연이 숨쉬는 땅 스위스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천의 얼굴을 가진 예술의 도시 루체른에서 겨울 카니발의 뜨거운 열기를 함께했습니다. 스위스 경제와 정치, 문화의 중심지 제네바와 한적한 시골 마을 아펜첼에서 전통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스위스의 기나긴 겨울이 만들어낸 세계 최고의 장인들. 오늘은 그들을 찾아 떠나봅니다. 인구 800만이 안 되는 작은 나라 스위스. 하지만 시계와 같은 정밀 가공 기술에선 독일이나 일본도 따라오지 못하는 기술 강국입니다. 과연 그 배경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의 첫 여정은 제네바에서 시작합니다. 제네바는 유엔 산하기구들을 비롯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기관들이 집결해 있는 국제도시입니다.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작은 대도시로 불리는데요. 로마 시대의 요지이자 종교개혁의 중심지였던 제네바는 쥐리히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14세기부터 제네바의 중심이었던 구시가지로 먼저 향했는데요. 오래된 건물들이 그 역사를 말해줍니다. Ja. Und die Länder um Genf wollten Genf immer besitzen. So mussten wir uns schützen. Aha. 예로부터 부르군트족과 프랑크족, 신성 로마 제국이 제네바를 놓고 다툴 만큼 이 도시는 오랜 상업 도시였는데요. 이를 보여주는 흔적들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옷가게 안에 자리 잡은 고풍스런 나무 기둥도 그중 하나인데요. 13세기 이전까지는 북유럽하고 남유럽을 연결하는 그런 그 알프스를 지나가는 파스가 없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 통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지리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이 제네바가 매우 중요한 이제 상업에 있어서 중요한 거점이 돼요. 제네바는 맨 이제 서쪽에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론강, 이 시내를 흐르고 있는 론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100길로 이제 그 교역이 이루어졌던 거죠. 스위스와 프랑스의 국경 근처 론강과 레만 호수의 중심부라는 지리적 이점은 오늘날 국제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이 됐는데요. 제네바는 로마 제정시대부터 수상과 육상 교역을 활발하게 전개해온 도시입니다. 중세 때에는 이미 유럽서 가장 큰 시장이기도 했죠. 오래된 그림에 남아있는 옛 모습은 지금의 제네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옷가게로 활용되는 현대식 건물, 몇 번씩 건물을 새로 짓는 동안에도 어울리지 않는 침목 기둥을 보존해온 밑바탕에는 제네바가 오래전부터 국제적인 상업도시로 성장해왔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네바는 국제적인 상업도시일 뿐 아니라 근대 유럽의 발달을 이끈 종교개혁의 중심지이기도 한데요. 제네바라는 도시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칼뱅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칼뱅이 그 종교개혁이 한창이던 그 16세기에 프랑스에서 박해를 받아서 쫓겨나서
이 스위스로 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네바에 와서 자기 신학 이론을 발전시키고 많은 추종자들을 모으게 되죠. 제네바의 바스티옹 공원에는 종교개혁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개신교 신학자이자 종교개혁가였던 칼뱅. 16세기 스위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그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경건하고 엄격한 신앙을 주장했는데요. 칼뱅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생피에르 교회. 12세기에서 13세기에 걸쳐 지어진 이곳은 애초 카톨릭 성당이었지만 대표적인 개신교 교회가 된 곳입니다. 이 건물이 참 재밌습니다. 보면은 많은 그 이야기를 갖고 있는 건물인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건물이 이쪽 부분은 전형적인 그 고딕 양식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카톨릭 시대 때 지어진 건물이었는데 신교도 종교개혁 이후에 신교도들이 이 교회를 성당이라고 부르지 않고 템펠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템펠이 뭡니까? 옛날 그리스 시대 때 그 신전을 템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앞에 보면은 그 종교개혁을 이끌고 나서 200여 년 후에 이 앞부분을 그리스 신전처럼 그리스 양식으로 또 여기 증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교도들이 교회를 그때부터 템펠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수차례 개축을 거쳐 지금은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이 혼합된 모습으로 남아있는데요. 신고전주의 양식의 교회 정면은 18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전의 고딕 양식을 대체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개신교 교회로 쓰이고 있지만 유서 깊은 성당의 내부는 일반적인 카톨릭 성당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건물 내벽에 긁힌 자국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건데요. 네, 이 성당은 12세기에서 13세기에 지어진 성당인데요. 그 당시에는 당연히 이제 종교개혁이 있기 훨씬 전이었죠. 그래서 교회를 화려하게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성화로, 벽화로 해가지고.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칼뱅과 칼뱅주의자들은 교회를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합니다. 그래서 이 화려하게 여기 장식을 했었던 이런 그림들을 전부 다 지웠다고 하죠. 당시 긁어낸 흔적들은 아직까지도 벽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칼뱅은 이 좁은 의자에서 하루에 4시간씩만 자면서 이곳에서 설교를 했다는데요. 금욕주의자로 유명했던 칼뱅의 모습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조하고 실천했던 검소한 생활에 비하면 교회 내부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너무나도 화려합니다. 이를 없애지 않은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만 해도 문맹인 신자들이 많아서